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956년생 69세예요. 연금 받고 계시겠네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미국 쪽에서 받죠. 그럼 미국 연금은 어떻게 수령을 하고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미국 연금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국이 벤치마킹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소득자는 더 뛰고 네. 저소득자는 좀 덜 뛰고 그러는데 미국은 연금이 얼마씩 나오나요? 저는 한 200, 한 2, 30만 원 한국으로 보면은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예, 얼마씩 제가 납부를 납부.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0몇 불씩 이렇게 미국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규모는 한 종업원 50명에서 60명 정도. 그러면 원래 한국에 계시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하신 건가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약간 비전 같은 걸 못,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한국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고 부강하고 기회도 많은 나라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서 비전 같은 거를 좀 못 봤다고 할까요? 그래서 유학을 가자 해가지고 유학을 떠났던 거예요. 어떤 점에서 비전이 없다고 느끼셨나요? 그 당시만 해도 직장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 문화도 그렇고 여러모로 한국은 나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군사정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사회주의적인 그런 걸 회의적으로 느꼈고 조금 큰 선진국에 가서 선진 문화를 배우고 학교 생활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르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래 전서부터 그런 걸 꿈꿔왔었어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아까 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연금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 수령을 하나요? 보통 제 경우는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위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받죠. 나중에 연금은. 한국에서는 연금이 고갈이 된다 그래서 납부하기 싫다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나요 아예?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재무적인 면에서는 튼튼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연금 고갈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좀 그동안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납부한 사람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주 메인 잡은 이제 은퇴를 하고 5년을 보내기 위해서 네. 얼마 정도를 좀 들고 있어야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애들 키우면서 이제 축적해 놨던 게 있었어요. 이쪽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건물 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인컴이 어느 정도 나이가 생활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이거 정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네네. 그 아까 모셨던 그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 한 뭐 10억은 안 되고 10억 이제 거의 가까운 그런 금액이거든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얼마를 좀 모아야지 대비가 될까요? 지금 서울에 이제 집값 같은 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20억 정도 잡으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젊은 청년들과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다 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조금 이런 나라 간의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던가요? 그 미국 쪽에는 옛날부터 그 자유라는 게 마음대로 주어졌고 마인드 자체도 열린 마인드잖아요. 미국 경우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억압된 생활을 그러고 해가지고 그 기성세대들이 자기 그 자손들한테 교육을 약간 그 가부장적이랄까? 그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제 완전 그 20대 정도 되면은 완전 자율에 맡기니까 뭐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미국은 본인 선택하에 그걸 맡겨주지 한국처럼 이렇게 꼭 그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노령 나이가 65세부터가 노령 나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몇 세부터가 노령 나이예요? 미국도 그 정도예요. 한국은 이제 노령 나이를 65세에서 75세로 변경을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젊은 나이에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할 일 없이 사는 사람들,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별 할 일 없이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은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죽인다고 그럴까요? 더 나이 먹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각 나라의 그런 은퇴 문화가 좀 차이가 있나요? 이제 미국은 오래전서부터 은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이제 은퇴 후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위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못했던 그런 공부를 이제 은퇴 후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은퇴하면 끝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 은퇴뿐이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던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학교 졸업하면 모든 공부 같은 게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평생 교육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옛날부터 잘 돼 있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도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CD 칼리지 같은데 무료로 자기가 뭐 티칭 면허 같은 거를 옛날에 이제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이렇게 기술직 이런 데서 근무를 종사를 하다가 라이센스를 따고 싶으면 다시 공부해서 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세대 간의 편가르기, 남녀 간의 편가르기가 참 만연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기주의에서 오는 거죠. 이기주의에서. 가정 교육이 잘못됐어요. 기성세대들 책임이죠. 애들 교육을 남을 배려하라, 남의 생각부터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경쟁적으로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갇혀있는 마인드가 되는 거죠. 배려는 고사고 그 사람의 생각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너무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이제 경쟁생대로만 보는 거죠. 내가 실력이 안 되면은 실력이 되는 사람을 키워가지고 인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육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도 안 되는 내 자식 무슨 편법이라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적인 그런 기회까지 박탈하면서까지 이렇게 적용한다는 게 너무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이제 기성세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을 좀 존중하고 남의 생각도 좀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상위그룹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내가 이 사회에서 벌었으면은 이 사회에다 약간 환원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부 문화 같은 게 자연적으로 형성되게 이렇게 교육을 후세들한테도 가르치고 본인 자신도 실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국도 앞으로 비전 있는 나라가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